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라시에스타 호텔 앤 스파라는 사례입니다. 어, 제가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제 두 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처음 이 라시에스타 호텔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가기 전에 호텔을 예약할 때 트립어드바이저에 좀 상위권에 랭크되는 호텔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기 전에만 해도 라시에스타 호텔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이 호텔이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1등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호텔 자체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에도 하노이에 큰 호텔들도 있지만 보통 이 호안기엠이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는 작은 부티크 호텔들이 되게 많았었고 바로 그렇게 작은 호텔 중에 하나였습니다. 객실이 3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의 어떤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등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예약을 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노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언제나 기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놀 것도 많고 뭐 하노이 그 호안기엠 호수 주변으로는 먹거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쌀국수부터 해서 분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미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즐겼었던 곳 중에 하나고요. 특히 뭐 하노이도 있고 뭐 호치민에도 있고 다낭에도 있지만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피자 포피라고 하는 정말 맛있는 피자집도 있어서 다시 꼭 가보고 싶은 바로 그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노이에 이제 갔을 때 얘긴데요. 하노이에 가서 이제 라시에스타 호텔을 찾아가게 됐고요. 이 라시에스타 호텔은 뭐 호안기엠 그 호수에서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제 구도심에 있는 도시 뭐 한가운데 사실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접근성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도심 호텔, 굉장히 여기 하노이에 많은 부티크 호텔들이 있는데 이런 부티크 호텔들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런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좋았을지라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라시에스타 호텔 처음에 들어가면요. 정말 서비스의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인도 뭐 이제 많은 동남아 호텔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체크인 자체도 제가 리셉션에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소파로 사람들이 와서 패스포트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도중에 웰컴 주스를 정말 맛있게 이렇게 따라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객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자랑하죠. 그래서 언제나 소비자들, 여행자들은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응대할 수 있게 저기 앉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웰컴 주스나 이런 것들도 맛있게 생과일 주스로 이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호텔에 그 체크인을 끝나고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침대보에 이렇게 생화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하나하나를 되게 세심하게 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플리멘터리, 뭐 우리 생수 무료로 주는 부분들도 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하고 웰컴 과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내놓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뭐 그때 소식 같은 것들도 신문 형태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그 여행자들이 되게 가기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뉴스레터 같은 것들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매일 그거를 다르게 여행 정보나 날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어떤 그 피드백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티크 호텔이다 보니까 규모는 작았습니다. 되게 작았는데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던 게 뭐 안에 영화관도 있고요. 조그마한 이제 영화관도 있고 레스토랑도 레드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뭐 건강식으로 그리고 고급스럽게 나오는 레스토랑도 있었고요. 특히
이 호텔의 이름 자체가 라시에스타 호텔 앤 스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스파 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파를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동남아 갔을 때 스파 많이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다른 이렇게 저렴한 스파 시설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되게 이게 스파가 끝나고 나면은 선물도 줘요. 선물도 주고 또 그리고 이렇게 위에 레드윈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 받는 동안 조금 허기가 졌을까봐 간략한 이렇게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쿠폰을 줘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서비스에 달까? 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호텔 말고도 가볼 데가 되게 많죠. 하노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맥주거리도 있죠.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지만 그냥 호텔에만 머물러도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라시에스타 호텔은 매우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니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좀 줬다라는 생각이 갖게 되고요. 바로 그래서 직원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이 없지만 100에서 1을 더하는 게 200이 될 수도 있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한 가지 정도를 더 충족해서 더 큰 만족도를 높였었던 바로 그런 호텔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여기 우리 리비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식물의 그 생장 과정에서는 예전에 그래서 양동이로 표현을 했죠. 양동이에 이렇게 하나의 양동이 나무 양동이에 한 군데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도 그쪽으로 물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식물이 생장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갖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비스에서도 이런 어떤 식물의 생장 관련된 리뷰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충족이 돼도 한 군데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충족도를 갖춰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단계만 더 높이 해줘도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시에스타 호텔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한테도 좋지만 그냥 일상처럼 여행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여기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하기가 좋은 호텔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호텔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제가 이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을 때 다 좋았는데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호텔에서 아마 공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낮에도 이렇게 꼭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이렇게 쉬기도 했는데 낮에 되면은 아무래도 여행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크아웃을 할 때 이제 체크아웃 하기 전에 그 전날 체크아웃 할 때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뭐가 좋았고 뭐가 불만이었는지 그걸 다 쓴 다음에 체크아웃 할 때 같이 좀 적어달라고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많은 요소들이 좋았지만 공사 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해서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바이 이제 국제공항 하노이에 있는 그 공항까지 가게 되는데 공항은 택시 타고 한 30분 이상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3, 40분 동안 이제 공항 근처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공항까지 가기 바로 전에 이 호텔에서 이메일이 하나 오더랍니다. 이메일은 이제 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글로 이제 메일이 온 거를 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20분, 30분 지난 거죠.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호텔에서 온 메일은
우리 호텔에 와주셔서 감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뢰 많이 나오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그냥 뭐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 뿌려지는 메일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체크아웃 할 때 설문을 했었던 내용들이 거기에 피드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 소리에 대해서 좀 제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거와 함께 왜 이런 공사들이 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쫙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체크아웃 하는 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체크아웃 받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좀 시간 소요가 되는 굉장히 바쁜 시기죠. 근데 그 바쁜 시기에 내가 보내준 그 설문조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본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반영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그 바쁜 시간에 내 의사를 하나하나 다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눠줬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게 피드백이 아닐까 싶었고요. 또 이 피드백 끝에 재밌게도 다음에도 이 호텔을 이용해 달라고 하면서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트립 어드바이저의 라시에스타 호텔의 별점 평가하는 링크를 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링크를 통해 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바로 라시에스타 호텔 제가 별점 5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 이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저같이 야 바로바로 피드백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5점 만점 중에 5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러한 어떤 피드백 과정들이 이 호텔을 조금은 더 성장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관광에서 다양한 특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형의 어떤 운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될지 뭐 플랫폼을 개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부분보다 이렇게 트립어드바이저를 어떻게 서비스로 사람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노이에 간다면은 라시에스타 호텔에 머물고 싶고요. 라시에스타 호텔이 이게 되게 성공한 다음에 조금 떨어진데 거기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봤는데 더 좀 트렌디한 호텔 라시에스타 트렌디도 생겼으니까요. 한번 거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한번 같이 하노이 여행 가도록 하죠. 네, 베트남 우리 하노이 라시에스타 호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